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지난주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어떤 재료들로 증시가 출렁거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월 9일 월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0.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거래소가 1.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1.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미 다우지수는 요날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날입니다. 그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 추가 경기 부양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 양호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악재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라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일요일에 미 증시는 상승하지 못하고 살짝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2455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10일 화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2.95%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1.5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거래소가 0.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1.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먼저 보시면 상당히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고가를 찍고 시가 밑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2455포인트를 여전히 못 넘어가고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들로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지지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승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미 증시와 국내 증시를 상승시킨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한번 보시면 수요일에는 다우지수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37%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가 1.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미 증시는 이날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날인데요. 그 재료로 보시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미 증시와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보시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라는 재료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도 보시면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관망 심리도 증시에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또 한 번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목요일에는 다우지수가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0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보시면 0.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음봉을 만들었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미 증시는 이날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요날입니다. 자, 재료들을 한번 보면은요. 기술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경기 순환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이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경기 순환주들이 주춤하면서 반대로 기술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팩트로는 감염과 입원 사례가 급증하면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미 증시도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저항대를 뚫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한번 보시면 2455포인트라는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금요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금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1.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가 0.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이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차트로 보시면 미증시는 이날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요날입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은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시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자택에서 대피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를 강화한 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6주간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하는 게 경제를 원상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미 증시를 갭 하락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2455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미 증시와 국내 증시를 보면 과거에는 국내 증시가 미 증시에 많이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미 증시를 보고 국내 증시의 흐름을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아주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 증시는 참고만 하시되 국내 증시의 강한 흐름을 따라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미 증시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1.3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전일 시가 부근에서 시작해서 아래 꼬리도 만들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재료로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반등의 성공이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며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 이어서 경제 정상화 전망이 언급이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요일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슈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또 경제 지표들이 증시 상승과 하락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 지수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예상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 다시 말해서 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비와 산업 생산은 비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생산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날 증시에는 이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보합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는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둘 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에는 별다른 악재가 없으면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월요일날 발표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도 보시면 아직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아니면 침체되고 있다라고 판단 짓기에는 경제 지표값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긴 흐름을 파악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도 보시면 기존 주택가격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소폭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택가격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거라 이 금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실현부업 청구자 수는 감소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나 기존 주택가격 판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금요일장에 보합 정도로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 이외에 어떤 재료들이 또 이슈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한 봉쇄 정책 강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 관련주들과 연계된 국내 뉴딜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지난주 장의 흐름을 보시면 이 제약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춤을 할 때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두 섹터를 당분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 없는 상승세를 보이면 조정의 심리가 더욱 커지는 만큼 이 2455포인트를 깨지 않는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2455포인트를 깨고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매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